기업도 구성원도 결국에는 영리 목적으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영리가 기업의 본질입니다. 보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앞서 조직 문화는 성과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구성원은 이 성과에 따른 결실을 득하기 위해 직업적 책임을 다합니다. 물론 이 결실에는 자아실현이나 자기만족, 성장, 또 기여 등 다양한 주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노동에 따른 합당한 보상입니다. 기업도 구성원도 결국에는 영리 목적으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전혀 어색할 것이 없는 게 영리가 기업의 본질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색해합니다. 한국 문화의 경우 보상에 대한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치가 낮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음지화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면 조직은 어느새 곡해와 서로에 대한 시기,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 리더, HR 담당자들은 보상에 대한 개인의 집중을 비난하거나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직이 성숙해지면 이 논제를 양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 또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 만큼 리더를 평가할 때 또한 성과뿐만 아니라 추가로 부여된 인재 밀도 관리 능력, 조직 문화 전파 능력까지도 포괄하여 평가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역할에 대한 평가와 보상은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균형을 이뤄줘야 됩니다. 다만 이 중에서 조직 문화 전파 정도는 정량 평가가 어려운 영역이므로 조직 내외의 다면 평가 또는 바텀업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각각에 대한 비중입니다. 반드시 각 항목이 3분의 1만큼의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CEO의 일관된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CEO가 성과와 같은 특정 항목에 가중치를 둔다면 리더 문화는 한순간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몰입을 만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전사적 관심과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HR은 성과 창출, 인재 밀도 관리, 조직 문화 전파 등이 고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설계해야 되고 이 기준에 따라 평가가 올바르게 전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잣대는 CEO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일관된 합의리 없이는 리더 문화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